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서울권역 안에서 정말 초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역 안에서도 1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 오늘 방송에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권역 안에서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개발이 정말 확실시되고 있는 구역 어디인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단에 번호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인데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투자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또 답글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청자분들, 바로 연신내 주거지역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릴 지역은 바로 연신내 역세권 주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은평구청에서 이 개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개발 대상지? 바로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개발시키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발표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토대로 은평구청이 지금 작심하고 개발시킬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소액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권역 안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 동의서만 걷어도 매매가가 쭉쭉 상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대통령님도 변경이 되면서 이 매매가 자체가 정말 크게 상승이 되고 있고 투자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내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어디에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은평구에서 밀어주는 정비사업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인데요.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연신내 주변 주거지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2024년도 11월 달에 은평구청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이죠. 시청자분들, 연신내 역세권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지역인가 의구심을 품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연신내 외곽 지역으로서 투자하기 조금 별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밀 개발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연신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연신내를 생각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연신내 역세권 위쪽으로 보시면은 대상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청자분들,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신내 역세권의 1번 출구, 2번 출구 사이 위쪽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이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 구역 자체가 지금 장단점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이쪽 구역의 경우는 4개의 구역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역 자체가 안전하고 확실한 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4개의 구역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까 표시가 됐던 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구역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연신내 역세권의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불광동 312번지 일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조합원 현재 모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원수한테 추천한다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함부로 추천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투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구역이죠. 그만큼 무산이 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전국적으로 정말 100개의 군대가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군데도 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구역 자체가 무산이 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의 방향을 세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구역은 아니다. 하지만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이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고, 그 위쪽으로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서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으로 현재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두 번째 구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구역,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서 단기 전세 주택으로 현재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치를 보시면은 불광동 312번지에서 58번지 일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광동 312번지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지역주택조합도 312번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아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 이 개발 사항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 구역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구역이 겹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합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면서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지역주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장기전세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개발되기 힘들잖아, 우리 장기전세주택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되기가 상당히 조금 힘든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광동 356번지 일대 신속통합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쪽 구역의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 위쪽 구역으로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일대는 지금 신속통합으로 동의서 연번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확정 구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올해 3월달 정도에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딱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게 또 따라오죠? 바로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시청자분들. 갭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실거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사용 목적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역으로 변한 겁니다. 그만큼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 확정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연신내 지역 일대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높다라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투자를 하면 좋은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거주로 들어가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그 투자 금액을 갖고 서울시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동 480번지 일대 지금 현재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보게 되면은 연번 번호가 부여가 돼서 현재 동의서를 걷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구역 일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 구역이 아니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현재 높다라고 합니다. 동의율이 몇 %인지는 제가 뒤에서 투자 포인트 때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러면 뒤 후반부를 먼저 듣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쪽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수익성이 좋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수가 있겠죠. 이쪽 구역의 경우는 면적 자체가 26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나중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수익성 자체가 정말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구역은 바로 이 구역입니다. 불광동 480번지 일대에 신속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역, 바로 이쪽 구역을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장기선세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580번지 일대 신속통합으로 추진이 확정이 된 구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다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불광동 480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하게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죠. 이 일대가 정말로 싹 다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뉴타운급 개발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만 세대 이상 세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 자체에서 이쪽 구역 일대를 확실하게 개발만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연신 내에 대장 아파트 구역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평구 자체에서도 가이드라인 자체가 확실하게 개발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초소액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쪽 지역, 이쪽 480번지 일대를 눈여겨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 지역 일대가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 개발을 해야만 하는 노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노후도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심각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에 나온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도로폭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 4m 미만, 8m 미만, 12m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m 도로 자체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불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있는 도로의 폭이 적어도 4m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들이 많습니다. 4m 도로가 안 되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쪽 구역 일대가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지금 4m 도로 불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오른쪽 화면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시청자분들, 이게 4m 도로가 안 되는 구역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웬만한 지역들 자체가 4m 도로가 안 되는 그런 구역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역에 정말 불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 접도율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3m 도로의 접도율, 이게 재개발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구역의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조건이 부합하고도 남겠죠. 그리고 노후도 현황이 옆에 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다닥다닥 되어 있죠. 그만큼 노후도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30년 이상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68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입니다. 시청자분들 20년에서 3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이 된 노후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접도율 자체 4m 도로 미만 자체의 도로도 굉장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일대 자체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분들. 근데 이 연신내 역세권의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시청자분들. 이쪽 일대의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지가 상승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낭패겠죠. 근데 이쪽 연신내 주변 일대의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연신내 역세권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교통의 호재가 있죠. 바로 GTX죠, 시청자분들. GTX A 노선이 현재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신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역까지 4분, 그 다음에 강남 삼성역까지 9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역까지는 개통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서울역까지는 지금 4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8년도에 부분 개장이 됐던 게 완전 개장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역까지 완전 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가가 정말 폭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미리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투자금 대비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선점이죠. 선점 투자의 전략을 무조건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전략 거점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 쇼핑센터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 변경이 되면서 확실시 됐습니다. 신전략 거점으로 개발이 확실하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으로 수요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된 구역들의 경우는 지금 확정 구역입니다. 확정 구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예전 구역으로서 동의서를 건넌 구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연신내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연신내를 생각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각종 정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GTX가 현재 개통이 되어 있죠. 2028년도에 완전 개장 목표로 현재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신 3대 전략 거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신내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외곽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대장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지금 13억에서 14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초소액 1억대로 14억에서 15억 지가가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17억, 18억, 20억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으로 20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저렴의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투자 기회를 잡으셔라. 어떻게? 선점 투자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신내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은평구 자체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480번지 일대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의율 자체가 몇 프로인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율 자체가 현재 지금 480번지 일대가 6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60%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50%가 넘어가서 접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 일대가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면서 재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졌다. 노후도도 굉장히 좋고 접도율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80번지 일대 조만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개발 임박 예정 구역입니다. 앞서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만큼 개발 임박 구역입니다. 근데 개발 임박 구역이면 어떻게 변하겠죠? 지금 그 아래 구역이죠. 아래 구역 자체가 신통기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가 붙는다고 하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따라옵니다. 이쪽 구역의 경우도 개발이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갭 투자 자체는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구역이고요. 이쪽 구역의 경우는 초소액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1억으로 투자하면서 대단지죠. 대단지 5,400세대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초소액 1억입니다. 1억 대가 아닙니다. 뭐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1억 중반, 이게 아니라 1억입니다. 1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난 초소액밖에 없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투자 상담 문의해 주시면은 유튜브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들 제가 상담 시간에 모두 오픈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투자 상담 문의 전화 주셔서 상담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초소액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는 연신내 구역 480번지 일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은평구 자체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전화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